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2015년 어머니 기도의 11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요, 우리에게는 김계령 사모님으로 먼저 알려졌지만 오늘은 강에스더 교수님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한신교회의 어머니 되시고 또한 심리학 박사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를 오늘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강에스더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좀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가정의 달이면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어머니, 자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다는 게 좀 뜻깊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발전 있는 날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말씀을 좀 요청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뭔지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매번 이렇게 날짜가 이제 거의 가까우면 제가 못하겠다 그러고 그게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상담하면서 뭐 이제 환자나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가졌던 경험, 또 이제 저한테는 또 세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나눠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어머니 기도회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문제, 이걸 특별히 제가 말을 하게 되는데, 정말 여기 지금 뭐 교육자님들 이렇게 남성분들도 오셨지만 어머님의 이 존재라는 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더욱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거, 예, 이거를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나면은 아마 그런 걸 느끼게 되고요. 굉장히 자신한테서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실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실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게 어떤 자녀를 이제 키우고 싶거나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라거나 이제 이런 게 참 제일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잡았어요.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지금 이렇게 뭐 자라나는 젊은 아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뿐이 아니라 지금 성인이 됐어도 여러분들이 자녀한테서 어떤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오늘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거를 위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여기 한 두 분 정도만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지금 권사님, 예, 어떤 자녀를 원하세요?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 네? 주 안에서 반듯하게요. 네, 네. 또 있어요? 많을 텐데. 건강한 자녀요. 네, 네.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자녀. 네. 또 누가 한 사람만 더. 저기 우리 남자 우리 저기 권사님, 집사님. 네. 예, 여기. 네?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자녀가 원하세요? 속색이지 않고요. 네, 속색이지 않고. 네? 네. 맞아요.
맞아, 기쁨이 되는 자녀. 정말 자녀가 저희 애들한테 성장해서 기쁨을 줘야지 항상 그 자녀를 보면 한숨이 나고, 예, 자꾸 실망이 되고, 예, 이러면은 정말 이게 부모가 행복해지지 않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도 행복해지려면은 행복한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예, 말씀이 많이 포함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많은 대답이 나올 텐데, 이제 뭐 속 안 썩이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예,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예, 너무 많죠, 그죠? 네, 이런 자녀들의 그럼 특성을 이제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어떻게 키워야 되나, 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예, 이걸 봤어요. 첫째는 이제 원하는 자녀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이죠. 예, 하나는 애착 관계. 그래서 이제 애착 관계가 뭐라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성. 이렇게 세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애착 관계라는 무엇인가? 이 애착 관계라는 건요, 자녀가 태어나서 한 살 반 때까지 그 양육자, 대개는 어머님들이죠. 그래서 양육자, 엄마랑 그 이렇게 깊은 정서적 친밀감, 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애착 관계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걸 한번 이제 소개를 할게요. 예, 애착이란 생후 1년 사이에 아기와 아기를 돌보는 사람, 즉 엄마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림 보시죠. 자, 지금 아기랑 엄마랑, 예, 엄마가 아기를 너무 이렇게 이뻐하는 게 보이죠, 그죠?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그 아기도 그 엄마의 그 스킨십이나 그 애정을 쏟는 거, 자기를 돌보는 거, 이 반응해 주는 거, 이거에서 지금 행복한 모습이 보이죠, 아기가, 그죠? 예, 이런 관계가 애착 관계예요. 네, 한번 잘 보세요. 예. 이게 태어나자마자 왜 그러냐면은, 아기는 이제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다른 동물하고 틀려요. 말이나 양이나 뭐 이렇게 제가 뭐 염소나 이제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딱 새끼를 놓자마자 새끼가 막 꾸물꾸물거리더니 이렇게 걸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못 그러죠.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1년이 걸려요. 예, 그래서 굉장히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아기를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게, 예, 바로 이 부모님의 역할, 양육자, 특히 이제 어머님 역할이죠. 예, 그런데 그 아이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제 돌보냐? 그러니까 바라보고 반응해주고 사랑을 주고 돌보고 쓰다듬어주고, 예, 또 이렇게 말을 건네고,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애착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 정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매번 자기가 필요한 거를, 그 욕구를 이렇게 채워주잖아. 그러면 정말 세상은 믿을 만한 세상이구나. 세상은 나를 환영하는구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예, 이제 처음으로 사람을 이제 접촉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좋은 거구나. 특별히 이렇게 엄마라는 존재, 예, 참 좋은 거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아이를 반응 안 해주고, 뭐 울어도 내버려 두고, 뭔가 이렇게 뭐 도리어 짜증내고, 왜 이렇게 애가 울어?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러고. 예. 어떤 때는 이제 애 키우면 너무 힘드니까 막 그렇게 되죠. 막 어떤 때는 이렇게 왜 울어? 이러다가 이제 막 궁뎅이를 막 때려주고, 이제 좀 짜증이 나니까 막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얘는 정말 힘드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애들이 그거 다 듣죠. 그 반응을 다 알죠. 예. 그래서 그 애착관계의 그 질이, 에 따라서 이제 아이가 이 세상과 사람, 이 엄마에 대해서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상과 사람에 대해 신뢰를 가지는데, 맨 태어나서 신뢰감을 가지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잘 형성이 안 되면 이제 불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신뢰를 못 해요. 신뢰를 못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이 세상은 정말 살아서 못하나.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 뭐 자살도 하고 이런 게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죠. 어떤 그런, 예,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그렇게 부정적이라. 예.
그래서 아기는 엄마로부터 받는 보호와 사랑, 이 접촉을 통해서 정말 이 낯선 세상이 참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참 좋다. 세상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맺어지는 그 부모와 아기의 관계가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바로 1년 반 사이에 저 관계의 형성이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히는 게 뭐냐면은 그 태어나서 초기 5년, 6년, 그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어떤 성격 발달이나 뭐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중요한 걸 뽑으라면 지금 애착 관계 1년 반.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때 어떻게 엄마랑의 관계를 가졌냐 이것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 지속적인 영향을 줘요. 그 아이의 성격, 뭐 또래 관계, 사회 관계, 대인 관계. 이제 그것뿐이 아니에요. 애착 관계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는 거 이제 제가 조금 더 밝힐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는 참 네, 아이가 굉장히 안정스러워 보이죠. 예. 엄마랑 아주 좋은 관계를 형성한 것 같아요. 아이도 너무 행복하고 엄마도 너무 행복해요. 예. 그렇다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 자, 물론 아까 그 돌봄, 뭐 따뜻함, 뭐 이런 거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경험 많으신 우리 저기 어머니. 네. 그리고 우리 최 권사님 뒤에 사랑이요. 네. 예. 맞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심리학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애한테 먹을 거 주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거 이런 거를 잘 반응해 주면 이제 그걸로 충분히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말 이 사랑과 그 어머님의 그 접촉과 돌봄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진도 보다시피 그냥 아기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뭐 반응해주면서 말을 걸면서 그 아기가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할로우 박사는 이 접촉이라는 거, 예, 이렇게 컨택, 예, 이 아타치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한 이제 심리학자인데요. 이 할로우 박사가 이제 접촉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애착 형성에서. 그게 바로 접촉이에요. 바로 접촉. 이러면은 예, 지금부터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천으로 만든 이제 가짜 이제 엄마 원숭이고 하나는 저기 철사로 만든 원숭이인데 천으로 만든 원숭이는 이제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천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편안해요. 그리고 이제 철사로 만든 원숭이는 예, 철사니까 뭐 예, 아주 뭐 거칠고 뭐 이제 그렇죠. 울퉁불퉁하고. 근데 거기는 이제 우유가 달려 있는 거, 그러니까 젖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는 금방 이제 먹기 위해서는 금방 달려가서 이제 먹고 나서는 이제 18시간을 이제 그 천 원숭이한테 가서 이제 계속 이제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따뜻한 거, 이렇게 접촉이 있는 거, 예, 이런 거를 원숭이들, 동물들도 이제 예,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또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원숭이는 또 어떡할까? 예, 이것도 한번 실험해 봤어요. 할로 박사가. 예. 그래서, 한번 그 또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전 원숭이에게 달려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죠. 뭔가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그렇게 엄마, 부드러운 접촉이 있는 그런 엄마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착 관계를 준비하다가 엄마에 대한 시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몇 개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예. 엄마, 예, 엄마는 아무리 불러도 좋다. 화나는 일도 짜증나는 일도 엄마 하고 부르면 다 풀린다. 엄마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무서운 게 없다. 예, 서정홍 씨라는 아동문학가가 쓴 글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엄마 품. 예, 엄마의 품은 마음의 이야기다. 서글픈 마음, 억울한 마음, 남김없이 없애버린다. 네, 전주인이라는 아동문학가가 또 쓴 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해요. 지금도 이제 몇십 년째 해온 기도인데 아이들에게 좋은 어머니, 좋은 양육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따뜻한 마음이 고향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마음의 고향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내담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 하면은 도리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엄마한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예. 그리고 엄마 때문에 너무 자존감이 낮고, 하여튼, 예, 그걸로 인해서 엄마 하면은 막 도리어 멀리 하고 싶고 막 회피하고 싶은 이런 내담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엄마 하면은 지금 이 시처럼 뭔가 위로를 주고 지지를 해주고 뭔가 자기한테 힘을 주고 이런 엄마여야 돼야지 그 아이는 참 안정적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참 편안하게 일을 하고 모든 자기를 충실히 해낼 수 있고 항상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는데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도리어 이렇게 분노나 상처만 가득 차 있고 적대감, 혐오감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참 모든 것에 실패를 봐요. 네. 뭐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성관계도 실패를 보고 막 되게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고향, 정말 엄마는 마음의 고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도 제가 발견했어요. 태어날 때 엄마, 그리고 죽을 때 엄마, 예,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도 참 좋다. 그러고서는 이제 막 찾았는데 또 끝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이제 입력을 시켰는데, 예, 그렇게 엄마는 정말 너무 중요하고 우리한테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참 안정되고 행복한 사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애착관계는 그래서 먹이보다도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죠. 예. 자, 그러면 엄마랑 분리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네. 이 1940년대에 스피츠 박사가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뭐 엄마와의 분리, 뭐 분리불안 이런 거를 연구를 하다가 그 시설기관, 그러니까 고아원 이런 데 쪽에서 이제 이렇게 뭐 자료를 이제 관찰하고 수집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 그 사실이 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940년대 스피츠 박사는 시설기관의 아이들을 관찰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엄마를 잃고 4개월 이상 시설기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비혼하였다. 9개월 된 이 아기는 머리를 흔들고 이상한 손 움직임을 보였다. (15개월) 된 아기는 제대로 자라지 못해 크기가 3개월짜리만 했다. 음식이나 위생 등 다른 환경은 좋았지만 엄마의 부재가 문제였다. 네. 그러니까 그 고아원이 뭐 애들을
뭐 제대로 먹이고 뭐 위생적이고 다 이렇게 줄 거 다 줬어요. 근데 엄마랑 분리돼서 이렇게 4개월이 지내니까 그렇게 애들이 이상한 그 몸짓이나 태도나 그 정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력해 보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정신증세 뭐 초기처럼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다른 거 다 줘도 이 먹이 뭐 이런 걸 다 충분히 준다 해도 이 엄마의 어떤 그런 사랑 돌봄 그 접촉이 없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했죠. 그래서 그 엄마의 부재가 정말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안정적인 애착 관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관계가 이제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 애착 관계, 그다음에 불안정 애착 관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불안정 애착 관계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안정 해피 유형, 그다음에 하나는 불안정 양가 유형. 예, 불안정 해피 유형은 뭐냐면은 이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제 아이들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얘네는 정말 안정으로 애착을 했나 불안정으로 애착을 하냐 언제부터 알 수 있냐면요. 언제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 선생님, 우리 집사님.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 안정적 애착 관계를 지금 조금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예, 기초로 해서 어떤 때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했나 또는 불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했나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쯤? 그렇죠. 엄마랑 떨어지는 시기. 맞아요. 엄마랑 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유치원 갈 때예요. 네, 쭉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이제 유치원 가잖아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애들은 이렇게 오늘 이제 유치원 가는 날이야. 그래서 이제 애를 이렇게 이제 들여보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1시에 올게, 뭐 빠이빠이 그러면 애도 안정적인 애는 이 분리를 잘해요. 이 분리불안이 없어요. 그래 엄마 이따 1시에 봐. 뭐 여기서 꼭 오는 거지. 그럼 오지. 이러면 애는 안심하고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애들은 굉장히 이렇게 쉽게 여러 가지 일에 호기심이 많아요. 이렇게 탐색을 잘해요. 네. 그래서 유치원에 딱 들어가니까 막 뭐 아이들도 막 새로운 아이들도 많고 뭐 친구들도 많네. 또 선생님들도 뭐 너무 친절하고 뭐 예쁘고 뭐 되게 이렇게 유치원 교사님들 예쁘시잖아요. 예. 막 이러면서 친절하고 그리고 이런 장난감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책이 많아? 그래서 막 거기에 막 너무 신나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예, 그래요. 그리고 그날에 이제 막 프로그램이 좋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엄마를 보면 막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엄마 오늘 너무 재밌었어. 뭐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좋고 뭐 장난감도 무지 많아.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리고 엄마를 너무 반가워하면서. 근데 이제 불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애들은 어떠냐면요. 막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막 징징 울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막 엄마를 다시 부둥켜 하고 엄마가 또 이렇게 가면 달려가서 또 부둥켜 안고 막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억지로 떼어놓잖아요. 근데 들어가서도 뭔가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잘 탐색도 못하고 예, 막 그날도 뭔가 계속 불안해하고 그런데 이제 엄마를 봤을 때 1시 돼서 엄마를 봤을 때 이 이제 해피형 애들은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반가워하질 않아요. 실제로 꼭 지금 유치원 상황뿐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이렇게 엄마가 어디를 간다 그래도 가면 가지 만 이렇게 이렇게 네, 별로 이렇게 네,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만나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예, 이런 애들이 이제 회피형이에요. 예. 그리고 양가형은 반가워해서 엄마한테 일단 막 이렇게 안겨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막 낼래 이러면서 또 막 엄마를 막 밀쳐내고 이렇게 좀 양가적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는 이렇게 회피형이고 하나는 양가형이냐? 그거는 어머님의 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이제 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 자기가 뭐 바쁜 일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도 있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부부 관계가 안 좋고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래서 뭐가 속상하고 뭐 이래서 애를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애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저기로 가 귀찮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무시하고 뭐 방임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 예, 회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나중에 또 그런 형상을 나타내요.
그리고 양가형은 뭐냐면은 엄마가 어떤 때는 아 우리 애기 최고야 너무 이뻐 요 새끼 막 이제 이러다가 어떤 때 자기가 바쁘면은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막 칭찬 맞으려고 가져가서 엄마한테 막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유 엄마 바빠 좀 저리 가 막 이러면서 채 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엄마가 귀찮다는데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밀쳐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또 양가 감정을 가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걸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생후 1년 사이에 맺은 부모의 이렇게 애적 관계가 아이의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이제 이런 걸 보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가 이제 적절하게 반응해주면 아기는 이제 부모를 신뢰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를 갖게 돼요. 예. 그래서 대인관계도 좋죠. 예. 자, 그러면 안정애착 아이들의 그 특성이 있어요. 네. 일단은 이 또래들 사이에 인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막 교사가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예, 니네들 저기 우리들 반에서 뭐 반에 이제 애들이 한 30명 되는데 본인이 생일일 때 초대하고 싶은 아이들을 5명만 써서 낼래? 이제 예, 그래서 그거를 30명한테 다 이제 종이를 돌려서 쓰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그 이제 다 숫자를 셌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초대 받고 이제 받은 애들의 그 이름들이 보니까 다 안정애착을 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불안정애착 애들은 진짜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예,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안정애착 애들은 또래들 사이에 인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안정하게 자랐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니까 다른 이렇게 친구들을 봐도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불신하고 쟤는 나한테 나쁜 짓 할 거야. 쟤는 뭐 나한테 못되게 그럴 거야. 이런 게 없어요. 벌써 이렇게 아이한테 다른 애한테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요. 예. 그리고 다른 아이의 돌볼 수도 있어요. 그 아이의 필요도 이렇게 줄 줄도 알고 자기 걸 나눌 줄도 알고 자기가 또 필요하면 그거를 또 요구할 줄도 알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호작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제 친구들이 봤을 때 아 저 친구는 정말 뭔가 리더십도 있다. 뭔가 믿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인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애는 이제 점점 이제 더 이제 뭐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뭐 또 반장도 돼, 또 반장이 되니까 선생님한테도 또 귀여움 받아, 뭐 또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또 이렇게 학업성도 좀 높아요. 예. 예를 들면은 이렇게 불안정한 애들은 항상 불안하니까 또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실력을 발휘 못해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거를 믿는 게 자기 효능감이라는데 자기 효능감도 떨어져요. 그런 애들은. 예. 그래서 이 안정 애착 아이들은 자신감도 있고 자아 존중감도 높아요. 그리고 이제 지도력 효과, 리더십도 있고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안정 애착 애들은 뭔가 이렇게 벌써 가진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겨낼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이겨내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애들은 벌써 이미 불안정하니까 막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제 막 어쩔 줄 몰라요. 더 불안해하면서 막 굉장히 악순환을 더 일으키죠. 예. 그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이 유형이 저기 성인이 돼서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그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데이트를 했다, 뭐 심지어 결혼을 했다, 이럴 때도 이 안정애착 유형들은 되게 안정감 있게 이제 뭐 데이트를 하고 관계를 맺어. 그래서 상대방을 믿어요. 예, 믿고 뭐, 거기에 그렇게까지 트러블을 이제 없는데, 불안정애착 애들은, 굉장히 불안해. 그리고 특별히 뭐가 이슈가 있냐면은 거부감, 거절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 분리불안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지금은 좋아하는데 정말 끝까지 좋아할까? 언젠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내담자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학생 상담실에서 이제 한 1년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여학생들이 가끔 오더라고요. 이제 막 낮에 이제 남자랑 만났어.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또 잘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그러니까 또 보냈어. 근데 답장이 안 와.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 근데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30분으로 또 전화하고. 근데 또 안 받아. 새벽같이 해서 한 10번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이제 막 가서 벼르고 있다가 이제 남자를 만나서, 너 어디 있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버럭내면서 막 이러니까는 이제 뭐 남자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친구들 만나서 뭐 또 세상 친구라면 약간 이제 한잔해서 뭐 이렇게 잠을 일찍 잤다든지 그래서 뭐 전화소리를 못 들었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막 대놓고 벌써 막 의심하면서 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막 심지어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싸움이 자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남자가 나 너무 힘들어 너랑 이래가지고 이제 결별을 선언해가지고 더 상처를 받고 이제 막 이제 살맛이 안 난다고 막 이러면 공부도 안 돼. 진짜 책도 못 읽어. 이러고서 이제 상담실에 온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우울해져 있고. 예. 근데 이제 예, 이렇게 불안정한 애착이 이제 보면은 그런 형성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부모 관계를 가서 보면은 예, 부모가 뭔가 이렇게 뭐 어떻게 부부 관계도 조금 이렇게 원만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고 하여튼 뭐 엄마가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니까 애를 잘 이렇게 좀 예, 이렇게 좀 세심하게 이렇게 좀 들여다보지 않고 좀 이런 경우가 좀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안정의 척들은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또 다른 부정적인 면들이 이제 나타나죠. 예, 그러면 이제 안정의 척을 형성하는 부모의 특성들이 무엇인가? 예, 되게 이제 안정의 척 엄마들은 그때 이렇게 반응을 즉각 해줘요. 뭐 미루지 않아요. 예, 아이의 그 욕구를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커서도 커서도 그 아이의 그 모든 뭐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예. 그래서 그때마다 그걸 맞춰주려고 그러고 이제 의사소통도 이제 잘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예, 안정 애착 형성하는 부모의 특성들은 이제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근데 불안정 애착을 하는 이제 엄마들에는 뭐 어떤 특성이냐면 아기를 일단 불편하게 불안하게 키워요. 예, 그리고 아기가 보내는 그 신호에 대해서 필요에 대한 신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거나 무시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기가 울면 도리어 본인이 막 또 불안해져. 얘가 왜 울지 막 이러면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이런 불안 같은 것도 사실 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러지 않으면 이제 막 짜증 부리죠. 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얘는 왜 이렇게 이런 애가 태어났지? 막 이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이것도 얘기하고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막 이러고 이제 막 예. 이렇게 불안정 애착 엄마의 이제 특성은 이래요. 그러면 만약 아기들의 요구에 이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민감하지 못한 양육을 했을 때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예. 네, 대개는 아이는 이제 아무도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아무에게도 어떤 반응을 기대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아이는 흥미가 없는 아이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즐겁지가 않고 뭐 흥미가 없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무감동, 되게 이제 뭐 영어로 치면 플랫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그 또래에서 인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네, 우리도 좀 재밌는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 좀 재밌는 애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뭔가 신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흥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자, 그 동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만약 아기들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민감하지 못한 양육을 했을 때 아이는 어떻게 될까? 부모를 잃고 시설기관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비혼화 과정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충분한 음식과 건강관리를 해주었지만 아기의 다른 요구에 반응하고 보살펴줄 사람은 부족했다. 엄마와 헤어져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아이는 항상 친구나 낯선 일을 반기는 7개월 된 아이였다. 엄마와 헤어진 4개월 후 아기는 무기력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흔들어 보아도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한 듯 아무런 반응이 없다. 석 달 동안 엄마와 떨어져 있던 다른 아기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침대에 엎드려 있거나 힘없이 울고 눈맞춤을 피하기도 한다. 네. 예, 보셨죠? 얼마나 그 아이들이 이제 무력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리된 기간이 짧으면 그래도 좀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분리된 기간이 길면 부모를 다시 만나도 거부하거나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목사님 그 이제 신학교 동창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어떤 아이를 하나 데려왔더라고요. 딸 아이를. 한 4살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걔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하소연인가 들었더니 애가 너무 자기한테 차갑다는 거야, 부모한테. 뭐 이렇게 안아주려고 해도 이렇게 다 이렇게 쉬고 안 오고 안기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가 3개월 됐대. 이제 막 육생활이 이제 힘들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한국으로 시댁에다가 보냈대요, 3개월 됐을 때. 그리고 이제 3살 된 다음에 데려왔대요. 근데 애가 부모를 이렇게 따르지도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만지려고 해도 막 다 뿌리치고 거부하고 이렇게 너무 쌀쌀한 아주 냉정한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연구를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분리가 기간이 길면 정말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생후 3개월에서 3년 사이 분리는 그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죠. 방해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대인관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불안정 애착 가운데서도 이제 염려스러운 유형이 또 하나 있는데 그 혼란단 애착이에요. 이제 이런 거는 아까 양가적인 유형이랑 해피 유형이랑 또 섞인 거. 예. 그러니까 제3의 또 불안정 애착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도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애들은 왜 또 이제 나타나냐면은 부모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뭐 스트레스가 많거나 뭐 아니면 싸우거나 뭐 우울증을 뭐 갖고 있다거나 뭐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처했을 때 이렇게 자녀가 또 이런 걸 또 형성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보고가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로 이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까 그 스트레스를 이제 안정 애착 유형들은 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안정 애착 애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 조금 전에 아까 분리된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스탑시킨 거. 따라서 생후 3개월에서 3년 사이의 분리는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방해하고 이후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몸은 위협이나 두려움을 경험할 때 스트레스에 반응하도록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한다. 우리 몸과 두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자주 일어나면 뇌의 백색질을 감소시킨다. 애착 경험 결핍이 뇌 기능에 어떤 이상을 가져올까? 음식은 충분히 제공되었지만 그 외엔 특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7살 된 고아원 아이의 뇌사진이다. 뇌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은 푸른색, 중간은 초록색, 붉은색은 잘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두엽은 기억과 언어에 관계된 영역인데 정상 아와는 달리 루마니아 고아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나 어른이나 그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방출돼요. 근데 그것이 방출되면은 다른 기관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문제에 어떤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 여기저기 이제 질병이 생기고 나중에 심하면 이제 암까지 걸리는 게 그 이유예요. 왜냐면 코르티솔 호르몬은 빨리 그게 제일 급하니까 그거를 자꾸 방출하다 보니까 다른 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못 이기고 그러니까 이런 병처럼 이제 막 생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이 두뇌 발달을 잠재적으로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가 했죠. 그 이 백색질이라고 뇌에 이제 신경 섬유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감소가 되면은 이렇게 뭐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그렇게 뭔가 두뇌 발달하는데 굉장히 이게 손상이 와요. 예.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애들한테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두뇌, 이 공부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죠. 많으면. 예. 그래서 이 지나친 스트레스가 아기의 뇌 발달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예, 반대로 이제 안정애착을 받은 애들은 그래도 스트레스가 오면은 또 그 가진 자원으로 도력을 완충할 수 있는 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애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콜치손 여기 호르몬이 있고요. 이쪽은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지금 이제 이 콜치손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불안정한 애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져요. 근데 불안정한 애들은 더 많이 안 올라가죠. 안정성 이렇게 차이가 좀.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애착 관계인데,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야. 아, 우리 애들은 벌써 저기 한 살 반 다 지나서 옛날 일인데 지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이거를 한번 회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정애착을 못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들어서 아실 거 아니야. 이런 점이 내가 많이 결핍되고 이렇게 형성했구나 성격을 뭐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물론 이제 속도가 조금 느리죠. 이렇게 1년 반에 확 발전하는 거랑 이 애착 형상 하지만은 지금부터라 여러분들이 그 결핍된 거를 계속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해주면은 아이는 또 조금씩 변해요. 예, 그게 이제 앞으로 말할 그 양육 스타일이랑 그 다음에 영성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기도로서 뭐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아이를 이제 돌보면 그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막 심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애착 관계를 이제 상세히 공부하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제가 속상했는지 몰라요. 이러면 내가 애착 관계를 정말 이렇게 완전히 안정적으로 못했구나. 왜냐면 그때 이제 저도 뭐 결혼을 좀 빨리 한 편이죠. 25살에 하고 목사님 26살. 네, 그리고 예, 그러니까 너무 영 페렌스 젊은 아버지 엄마라 정말 실수도 많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는 맨 처음에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교수가 되자가지고 이제 공부를 다 학교까지 다 돼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목회가 막 누가 권해가지고 이제 목회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금방 제가 막 결혼하자마자 20대에 사모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이제 훈련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아이가 6개월 될 때 큰애가 6개월 될 때 일을 나갔어야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아이가 한돌 되기도 전에 또 임신을 이제 연년생을 나가지고 둘째가 또 9개월 때 또 이제 일을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힘들지요. 막 애 둘을 데리고 또 막 저기 설교도 준비하고 뭐 이러시고 어떤 때는 막 그때 공부하셨는데 1시간 가는 거리에 큰애 6개월 될 때 데리고 가는데 애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아무리 그 긴 거리를 달래도 이제 애가 울지 마 이래도 이제 막 계속 울고 그러니까 이제 막 말을 했대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금만 가면 되니까 좀 조금 참아줄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애가 이제 이러면 뚝 그쳤대요. 그래서 이렇게 참 저희들이 힘들게 애기를 키웠어요, 두 아이를.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일을 나가는데 그때는 참 힘든 일을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의 전공과 다름없이 무슨 막 점원일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고 그것도 막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데다가 또 이제 주일날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은 계셨지만은 완전히 뭐 저희가 뭐 개척교회 하듯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랑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진짜 막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막 이제 교회를 또 빌려보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식사를
이제 막 또 점심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그릇씩 가져오라 그러기도 하지만 막 웬만한 거 김치, 뭐 고추장, 뭐 밥, 뭐 음료수 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애 둘을 데리고 막 심지어 막 그 두 번째 애를 막 임신한 가운데서도 막 먼저 교회 가서 그걸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빌려서 보는 거니까 벌써 이제 예배가 끝나면 거의 3시 되니까 교인들은 막 얼른 접시 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대강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뒤처리는 또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월요일날부터 또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이제 저는 몸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심리적으로 조금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는 공부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이제 심적인 복잡성이 있어가지고 애기를 이뻐하다가 어떤 때는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그런 표정을 제가 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보여준 그 그림처럼 항상 그 아기를 보면서 막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이뻐하고 이러지를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애들이 커서 이제 그 대학교 갔는데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고 이렇게 보면 애들이 뭔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진짜 그렇게 내가 돌봐야 될 때 이렇게 6개월 때부터 일 나가고 9개월 때부터 일 나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돌아와서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충분히 못 봐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네들이 외로움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나 이제 특별히 큰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이제부터 얘네들한테 너무 이제 정말 잘해주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10년 공부하는 엄마니까 내가 이걸 다 적용해서 정말 잘하겠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이후로는 신경을 썼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뭐 기도의 덕분으로 이제 애들이 그런 대로 잘 자라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로 우리랑 관계 없어, 뭐 옛날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막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이제 또 나중에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손주, 손녀를 볼 때도 뭐 그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한테 그렇게 전화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그렇게 양육 스타일이나 또 하나님한테 맡겨서 이렇게 키우면 되니까요. 예, 뭐 너무 또 실망하고 이렇게 낙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있는데요. 이 부모의 양육 태도는 4가지가 있죠. 예, 근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 정말 또, 예, 뭐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제 애정 자율적 양육 태도가 있고, 애정 통제적 양육 태도가 있고, 거부 자율적 양육 태도가 있고, 거부 통제적 양육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좀 빨리빨리 할게요. 이 애정 자율은 애정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율성을 줘요. 근데 자율성을 준다 해서 그 아이가 그냥 맘대로 자유를 줬다 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훈계가 있어요. 어떤 규율이 있어요. 예, 어떤 규칙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자유롭지만, 예, 뭔가를 이렇게 지킬 건 지킬 수 있는 이런 이제 훈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자율성에 있어서 이제 뭐든지 자기가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하고, 예,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심지어 이렇게 대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너무나 부모님들이 너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래가지고, 뭐, 과목, 전공도 부모님이 시켜서 했더라고요. 근데 막상 자기가 공부하다 보니까 안 맞는 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반인데 막 바꿔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상담실로 오고, 뭐, 적성검사를 다시 하고 이런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거 뭐냐면 자율성을 안 줬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 둘째 아이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버클리대를 나와서 이제 이제 대학원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러는 거야. 엄마, 나 그 음식 만들고 이렇게 셰프 이런 거가 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난데없이 버클리대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다른 걸 할 줄 알았더니 근데 그래서 그런 학교를 알아보고 있어 그래. 근데 그런 학교는 사실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갈 수 있는 데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왜 또 그걸 하려고 그러나 속으로 그랬지만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음식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진열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럼 사람들이 그 이쁜 걸 보고 또 맛있게 먹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기쁠 거래요. 그래서 애가 사실은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 세 아이가 다 예술적 감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큰애 둘을 지켜봤을 때 그거 있는데 제가 안 키웠어요. 이러면 이제 예술적으로 나가면은
뭔가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뭐가 또 굉장히 뒷받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권장은 안 했지만 또 참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큰애는 자기는 뭐 피부과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인도를 갔다 오더니 이제 피부가 너무 나쁜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피부과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뭐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제가 이제 심리학을 하는 거 보고 이제 생물 심리학을 하고 다니 이제 의과를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의과를 안 갔는데 이제 막 친척들이 반대했지. 의사는 특별히 여자 의사는 그 식구들만 좋지 본인은 안 좋아 막 이래가지고 반대. 근데 실제로만 비교해서 보니까 엄청 이제 월급 많이 버는데 진짜 막 그냥 자기 시간이 없고 고생만 정말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몸매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고 이제 또 다시 예술대학으로 갔잖아요. 디자인과로.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내버려 뒀어요. 근데 둘째가 그렇게 이제 막 그 요리학교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그걸 다 조사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한 2달 후에 엄마 나 법대 갈래. 그래서 속으로 그래 그거 괜찮다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제 변호사로 홍콩에 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자율성을 줘가지고 근데 이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나 봐요. 이제 그 변호사 이제 그 자격증 딸 때 그래서 한날 이제 또 전화를 했더니 엄마 나 14시간을 책을 읽어서 내가 지금 인간같이 느껴지지 않아. 너무 힘들어. 정말 이거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나 이거 그만둘까 봐.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그럼 뭐 삶은 네 삶이니까. 네가 잘 생각해. 네가 선택해. 또 그랬어요. 속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지만. 근데 이제 그걸 이겨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 자랑은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엄마가 보통 엄마랑 달리 이제 엄마에다가 딸 셋에다가 또 사모에다가 더까지 공부까지 하고 이런 거 볼 때 정말 참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 보고 나도 이거를 엄마처럼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좋은 거를 내가 좀 보여주긴 했구나 이런 면에서는 이제 저도 공부할 때 많이 힘들고 그 얼마나 이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으냐면 제가 머리카락이 지금 5분의 1밖에 안 남았잖아. 이게 흔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런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희생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카락 희생이.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자율성을 주면 이런 애들은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이제 성취력도 있고 이렇게 대인관계도 좋고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그다음에 애정 통제. 애정은 있는데 굉장히 또 통제를 하는 이 두 번째는요. 애정 통제. 과잉보호를 해요. 굉장히 간섭을 해요. 애정은 있는데 뭐든지 막 끼어들어서. 그러니까는 막 그 애정이라는 그런 이름하에서 하는데 사실은 너무 간섭하니까 이게 자녀들한테는 통제로 느껴져요. 자유가 없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중에 의존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상담에서도 보면은 너무 이렇게 뭘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 결정 못 해요. 막 우유부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남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치관도 그래. 남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야지 이렇게 내가 가치 있는 걸 느끼지 스스로도 못 느끼고 좀 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거부자율 이거는 훈계가 거부해. 그러니까 사랑도 안 줘, 애정도 안 줘. 그러면서도 또 자율성도 안 줘. 그렇게 그러니까 자율성을 줘. 너무 내버려두는 거야. 그러니까 훈계가 없어. 훈계가 없는 자율성. 그럼 막 자기 멋대로 해요. 멋대로 막 하고 싶은 거. 나중에 이런 애들 보면은요 비행 청소년이 많아요. 막 그냥 밖에 나가서 막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거죠. 막 도둑질을 하고. 제가 이제 비행 청소년들을 또 다루는데 이제 동대문 경찰서에 이제 뭐 이렇게 자전거 훔치고 뭐 핸드폰 훔치고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이제 와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이제 소년원에 보내기 전에 그래도 좀 상담해서 조금 어떤 이제 교육적인 그런 거를 받은 다음에 상담자에 따라서 얘를 이제 형벌을 소년원에 보내느냐, 다른 형벌을 적게 내리냐 이런 걸 이제 판정해 하려고 저희한테 보내지거든요. 근데 보면은 놀랍게도 가정이 어려운 애들이 아니에요. 예. 근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방치해둔 애들 있잖아요. 그냥 간신도 없이 그냥 내버려둔 애들. 훈계도 없고 규율도 없고. 그러니까 막 맘대로 하고 막 그렇게 이런 애들 저런 애들 몰려다니면서 그냥 아무 가치가 없이 그냥 훔치고. 예.
그래요. 뭐 그리고 뭐 심지어 막 그 훔친 거를 뭐 네가 날라다 줄래? 그래. 뭐 그 얼마 줄래? 3,000원 줄게. 3,000원 주고 또 그 저기 훔친 자전거를 날라다 주가 또 들켜가지고 또 온 애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부 통제는 이제 지나친 징벌. 예. 그러니까 거부를 하면서 거기다가 지나친 징벌이 있어서 뭐만 하면은 막 다 못마땅해 하면서 야단치고 어떤 때는 신체적 학대까지 해요. 막 이런 언어적 학대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요, 나 굉장히 적대감이 많아요, 분노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이 반사회적 행동, 소시오패스들 이런 애들 많아요 이쪽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율주의 양육 태도는 뭐 책임감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맨 처음에 첫 번째 아이들은 강한 도덕성도 발달시키고 친사적 관심을 형성하고 높은 학업 성취를 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죠. 사랑도 주면서 어떤 규율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애정 통제적은 너무나 과보하고 소유적, 막 소유물로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자꾸 이런 엄마가 왔어요. 아, 우리 애를 내가 다 이렇게 정말 많이 자기를 신경 써서 해주는데 애는 왜 자꾸 이렇게 반항하고 막 나를 회피하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제 과보해가지고 너무 참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다 해주면 걔는 뭘 하죠? 제가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제 인지치료에서 반박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딱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보니까 모든 걸 다 혼자서 결정해줘서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아기 때도 애가 넘어지면 사실은 조금은 아주 위험하지 않으면 좀 넘어진 거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걔가 넘어지면 아프구나 그러면 조금 나중에 조심하고 이제 그런 자리를 피하고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엄마들은 넘어지려고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이게 이 무릎이 땅에 닿지도 않게 어느새 안아버려요. 그럼 걔네들 못 배워요. 예, 이런 식이죠. 뭐든지 그러니까 어떤 탐색의 기회를 제한하고 새로운 반응의 기회를 축소시켜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자신감도 없고 굉장히 의존적인 아이로 이제 되죠. 그다음에 이제 허용적 부모가 있는데 이런 이제 부모는 내 분류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런 엄마는 자녀에 대한 어떤 애정은 있는데 통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또 버릇없는 애들 있죠.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 거 이렇게 침해해도 괜찮고 막 이런 애들. 예, 그런데 이런 애들도 자기 약한 통제력.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중에 막 약물 같은 거,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일이 제대로 안 되면은 막 이런 마약 같은 거, 뭐 술 같은 거는 당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독립심도 부족하고 학교 생활도 어렵고 거기에 막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막 좀 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거부 자율적 양육 태도인데 이거는 이제 무관심한 거죠. 사랑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방임하고 태만하고 냉단적일 때 보니까 이런 애들도 자신감 없는 아이로 자라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폭력을 일삼고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고요. 무력감에 시달리고. 예. 그래서 자아 존중감도 매우 낮아요. 그리고 정서장애나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또래 집단에서 어떤 지속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되게 충동적이고 반사적 성향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부 통제적 양육도든 이건 권위주의죠.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는 이 부모가 너무나 이렇게 권위주의가 애정도 안 보이면서 너무나 이렇게 엄하게 막 이렇게 순정보다도 이렇게 복종만은 요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려면 해냈지 막 이러고요. 이제 막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막 심리적인 체벌 뭐 이렇게 독재적이고 거부적인 양육 태도.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정하게 자라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자존감도 낮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불신과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성장하니까 어린애에 대한 또 적개심도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춘기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막 자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일탈적인 행동을 막 하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발성도 없고 이런 창의성도 없죠 이런 애들은요. 예. 자 그러면 예. 그래서 자 그럼 세 번째는 시간도 많이 가서 이제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부모님들이 막 애 때부터 뭐 좋은 과외 선생 보내고 뭐 피아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시키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정말 그렇게 시키니까 또 좋은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로 졸업하니까 또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잘 나가. 예. 근데 어느 날인가 뭔가 이렇게 공허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실전적 공허라고 하는데 특별히 막 중년기에 가면은 내가 왜 뭐 때문에 살지? 내가 누구지? 그리고 갑자기 막 일을 많이 하다가 내가 뭐 일하는 기계인가?
막 이러면서 뭔가 굉장히 공허감을 느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동료들하고 어떤 뭐 트러블이 있다든지 뭐 부부랑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쭉 밑에서 부모님들 계속 밀어주고 이래서 가지고 잘 뻗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런 이런 소소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딱 막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구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뭐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까지. 그래서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가치관을 갖게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그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어머니가 되자,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머니, 또 두 번째,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어머니, 또 세 번째, 기도하는 어머니. 네. 그래서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제 그 면에 있어서는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아무리 봐요. 이렇게 정말 질서정연한 이 우주를 정말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거부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떤 조물주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원더풀한 인간처럼 정말 이렇게 대단한 기계가 없어요. 진짜 훌륭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네, 이 말씀 제가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예, 이러면은 요새 보면은 애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핸드폰도 훔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애는 성폭행을 했어요. 어떤 애를 뭐 채팅해서 청소년인데 뭐 16살 그랬는데 그러고서는 그 애를 심하게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걔를 막 이상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고 내담자인데 해놓고서는 너 이제 일러봐. 이 모습 내가 다 이제 뭐 저기 인터넷에 다 돌릴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그거를 어디가 고소를 못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당했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또 충동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여자한테 또 이제 연락을 했대. 또 우리 어디서 저기 식사 한번 할래? 근데 그 애가 순순히 그러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어디서 만나기로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이 여자가 경찰에 고발하고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잡혔어, 이 남자애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대문 경찰서에 왔는데 이제 부모님은 너무 이제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또 거기서 뭐가 방치가 있었더라고요. 방임, 집은 잘 사는데 이런 거. 그래서 근데도 하나도 가책을 안 느껴. 왜? 상담을 하면서 너무 가책을 안 느껴서 참 이게 그 이웃에 대한 사랑,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어떤 입장이 될까 이런 거를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자기 거를 나눌 줄 아는 마음, 협조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회사 같은 데서도 이제 제가 그 면접하는 사람들을 이제 몇 명 알아서 이제 도대체 당신들이 진짜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이제 그 면접자들이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경력 같은 거, 뭐 학력 같은 거는 이제 대강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골라놓고 그다음에 면접할 때 뭘 보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특성을 본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성실성, 성실하냐, 또 책임감 있게 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뭐 상사가 보나 누가 보나 이렇게 맡겨지는 성실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하나 이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다른 그러니까 팀워크를 할 수 있냐, 다른 사람하고 협동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냐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되게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안 보여주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자기가 다 이거 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나눌 줄을 알고 다 이렇게 협력해서 뭘 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도 그랬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누고 주고 일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성경적 가치관을 왜 이제 주장해야 되냐면은 그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중독자 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810에서 830명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인터넷 중독 이런 거는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어. 왜냐면은 인터넷 중독 같은 건 집에서 지금 청소년 애들, 심지어 조그만 애들도 너무 많아요. 중독된 애들, 스마트폰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막 뭐 할머니가 뭐 자기 이렇게 인터넷 하는 거 말렸다고 뭐 살인한 거 그 비슷한 사건 몇 건 일어났잖아요. 최근에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지금 220만 명, 5살에서 49세. 근데 사실 5살에서 49세가 아니라 지금 70대 되신 분들도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막 음란 사이트도 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도박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예, 그래서 인터넷 중독도 꽤 많아. 220만 명 이거보다 지금 몇 배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도박이 260명, 이게 이제 등록된 것만. 그럼 알코올도 160만 명. 이것도 사실 회사원들도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그냥 회사 끝나고 우리 한잔 하자. 그다음에 또 한잔 하면 2차 가자. 그러고서 막 새벽에 들어가고, 이거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술 못 먹게 하잖아. 그러면 난리 나요. 막 금단 증상 일어나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해요. 그거 완전히 막 힘들어 해요. 술을 못 먹게 하면. 그건 그 중독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죠. 그래서 160만 명. 그리고 마약이 20명에서 40만 명인데 이거는 진짜 뭐 들킨 사람, 뭐 무슨 이렇게 이런 거 뭐 마약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무슨 이런 저기 의원에 뭐 이런 뭐 보건소에 온 이런 사람인데 사실 지금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예, 그 뭐 상류층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흡연은 150명. 그래서 이게 지금 830명인데 지금 뭐 1000만, 제 생각에 1000몇백만 명은 거뜬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인데 4분의 1 이상이 지금 중독자라는 거죠. 심각하죠. 근데 애들한테 있어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런 애들이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영성이 없잖아요. 예. 뭔가 공부하고 이러면은 이제 막 게임하고 뭐 이런 데가. 그리고 막 이렇게 학교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그 모델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따르려고 그러고 닮아가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뭐 닮아갖고 이렇게 롤 모델이 없어. 그래가지고서는 한다는 게 이렇게 뭐 힘쓰고 이런 애들. 좀 비행청소년 같은 게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애들이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내담자 중에는 그런 애랑 어울려 다니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경찰서에 온 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롤 모델이 없어. 그래서 참 그런 애들 보면 정말 쟤네들이 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이렇게 디모데후상 3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라. 잠언의 말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래서 아까 마약 얘기도 했지만 조금 이제 길어졌는데, 예, 사실 우리 애가 이제 홍콩에서 이제 변호사를 일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전화가 왔어, 거기 딸한테서.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니까 엄마 막 이래요. 그래서 너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이렇게 덜컥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엄마 뭐 요새 지금 홍콩에서 일어난 사건 알아? 그래서 무슨 사건 했더니 저기 어떤 이렇게 큰 회사 변호사 이렇게 막 로펌 같은 그 회사에 굉장히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자를 2명이나 죽였는데 다 이렇게 목까지 자르고 다 토막을 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집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고급 아파트인데 거기서 베란다에가 가방에다 놓는데 그 두 번째 사람도 또 그렇게 죽여서 이렇게 놔둔 거 발각했는데 멀쩡하게 일하다가 발각됐어.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엄마가 내가 왜 이런 줄 알아? 왜 했더니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돼서 그래서 무슨 일 했더니 걔가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홍콩으로 가서 얼마 안 있다가 그 큰 로펌 회사에서 그 변호사가 필요하니까 지금 딸이 있는 그 회사에다가 연락이 왔대요. 변호사 몇 명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막 1년이면 1년 동안 이제 자기네 회사에 와서 파견돼서 근무하게. 이제 그
그 국제회사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상사가 우리 딸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명을 보냈대요. 그런데 인터뷰를 그것도 막 몇 차례를 했나 봐. 뭐 경력이랑 이런 것을 다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인터뷰도 하고. 근데 최종적으로 고른 게 우리 딸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우리 딸이 뭔지 이상하게 가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사한테 저 안 가도 안 될까요? 나 여기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여기서 사람들하고 지금 간신히 이제 좀 친해지고 여기서 적응하려고 그랬는데 안 가고 싶어요. 막 사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럼 상사가 그러라. 이래가지고서 안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얘가 너무 막 그 충격이 되고 막 그 사람이 명함 있었는 거 막 명함 갖다 버리고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막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뭐 인터뷰 하느라고 여러 번 막 그러니까 이제 막 메일도 주고받고 그런 게 막 그거 다 지우고 그리고 막 일주일 동안 잠이 잘 안 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요 영국에서 온 사람인데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30대 초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연봉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외모도 괜찮고 뭐 그래서 그때 우리 딸이 봤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줄이야.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도 그러면 이 기사가 그래서 홍콩에서는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외국인을 쳐서 지금 역사상 그 홍콩 역사상 두 번째로 잔인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이제 그 다음에 한국 TV에서는 이 뉴스가 안 나오나 그래서 이제 막 보니까 이제 잠깐 한 두 번 나왔어요. 그게 작년 말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있는데 그 뉴스에 그 집에 이제 부모님이 영국에 있어가지고 막 인터뷰를 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막 그 영국에도 이렇게 좋은 그 아주 잘 사는 집에 그 부모님도 굉장히 뭐 인텔이고 하여튼 게 부유한 집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막 그 기자들이 막 쫓아가서 막 인터뷰를 어떻게 느낍니까? 막 이러니까는 막 대답도 하기 싫고 피하는데 그 표정이 완전 팽판, 피폐해진 막 그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막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고 책으로 잘 나가고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막 너무 안타깝고 부모님들이 정말 어떤 심정일까? 사람을 둘이나 죽였으니 이제 그 남자는 그 남자대로 이제 인생 망쳐고 끝났죠. 끝나고 부모님은 정말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괴로울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코케인 중독자였다는 거야. 예, 코케인 먹고 이제 그 일을 버리고 그렇게 또 나가서는 멀쩡히 일을 하고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중독이나 마약 이런 거 그리고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사람, 이 사탄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너무 훌륭했지만 순간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성을 이렇게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예,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추라서 진심으로 자기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다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 뭐 당연히 우리도 다 기도하니까 예, 내 힘으로 모두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 이런 말씀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되 그에게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예,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이렇게 들어주시죠. 예, 그리고 그 힘이 크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해서 어머니로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어머님이 되시고 또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서 어떤 정체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다음에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원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